저는 지금 신안군 증도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기념비가 있고 그 뒤쪽 바다 쪽에는 부표가 한 점 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안 보물선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안 보물선은 원나라 시대의 배로 중국 닝보에서 출발해서 일본까지 가는 국제무역선이었습니다. 이 난파된 보물선은 1970년대에 대략 10여 년에 걸쳐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중 발굴 고고학은 보다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안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드러나면 제일 먼저 사실은 중세 해양 실크로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무역선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중일 관계를, 당시 한중일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선박이고요. 그걸 밝혀주는 게 이 선박인데, 이 선박은 크기가 32m, 폭이 11m, 깊이가 3.1m, 실려있던 유물들이 거의 25,000점에 달하는 가장 큰 무역선임을 확실하게 해야 되죠. 당시 이제 이 신안선에 실려있던 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생산한 용천요, 경덕진요, 길주요, 정요, 자주요 이런 데서 생산한 중국 각지의 도자기들이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동전이 800만 점 실려 있다는 것도 당시에 동전이 무역품으로서 효용 가치가 컸었다. 여기는 암초, 안개, 풍랑이 많아서 예로부터 조운선이나 특산물 운반선의 침몰이 가장 많았던 위험한 해역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 근처에서 고려시대 선박 4척, 그 다음에 조선시대 조운선 1척을 발굴해서 약 3만 점 이상의 엄청난 해양 유물이 여기서 출토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저 앞바다에서 고선박 한 채가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기 때문에 영웅도선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통일신라 시대의 배로 발견되었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난파선 중에 가장 오랜 시기의 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웅도선에서는 여러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뚜껑 없는 철제솥과 황칠이 발견되었습니다. 뚜껑 없는 철제솥은 고려시대 이전에 제작된 유물로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여겨지고, 황칠은
중국 황실에서 매우 중시하는 도료로서 국제교역품으로 사용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물을 비교해 볼 때 이곳에서 발견된 영웅도소는 장보가 활동한 통일신라 시대의 국제교역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은 고대 황해를 오가는 항로로서 매우 중요한 중심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선체가 바닷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선체가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선체 내부에는 바닷물이라든지 이제 다른 걸로 해서 약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 소금에 들어있는 Cl이온이라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물에 담가가지고 자연적으로 탈염이 되도록 그 Cl이온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러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탈염 처리라고 하고요. 그 탈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연적으로 탈염이 될 수 있도록 민물에 담가두는 거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천천히 탈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뭐 안에 이제 물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물 대신해서 다른 약품으로 이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경화 처리 장이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선체를 꺼내서 저희가 보관고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건조를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건조도 한 2, 3년 정도 충분히 천천히 건조할 수 있도록 해서 선체가 형태 변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선체는 이제 보존 처리가 완료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보존 처리가 완료된 선체는 이제 복원 작업을 통하고 복원 작업을 해서 이제 전시까지 가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고려시대 선박하고 그 영웅도선이 이렇게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선체 가공 형태가 가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첨저형에 가까운 선박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굴된 우리나라 선박에서 첨저형 형태의 선박이 발굴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연구하기로는 그런 평저형의 그 형태의 선박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다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영웅도선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시대에 어떤 선박들이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고 발굴 사례가 많지 않고 이제 문헌 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창리 유적은 83년도에 해녀분들이 처음으로 그 조업 중에 금제 유물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90년도에는 이제 그 남송시대 청자 유물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됐었는데요. 2019년부터 지금 올해 2021년까지 매년 3개월 정도씩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물들은 도자기 유물들입니다. 그 남송대 그 용천육에서 생산된 청자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반 그 정도 시기의 것으로 유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인장이 2점 나왔습니다. 그 나무 도장인데요. 그 도장을 보면 당시에 그 인면에 그러니까 글자들이 금봉이라는 글자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금봉 그 획 안에 이렇게 붉은 인주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실제로 사용했던 인장인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었습니다.